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텐데.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지금 제가 하는 데모는 전부 경품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품을 추천을 하려면 여러분들 필요하잖아요. 저 들어오실 때 전부 사인하셨죠? 예, 그거로 이름을 써서 아마 다 넣어서 이따가 하실 겁니다. 자, 제 이름은 다 아시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기념으로 제가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읊어주세요. 시작!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은근과 끈기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학 있는 여자 홍은주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대전에서 여기 창원까지 왔는데 창원의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크고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소상공인 대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또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고객을 유혹하는 트렌드 상품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가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라워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을 뒤따라가다가는 머니가 안 와요. 그죠? 그래서 머니를 하려면 내가 먼저 가서 선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때 이제 시작이 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트렌드를 오게 하는, 잡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가지고 고객들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잘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다른 집은 어떻게 할까? 그죠? 남과 다른,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고객을 유혹하는 트렌드 상품이란 해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양력을 알아야 되겠죠.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이제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해가지고 꽃꽂이를 배워서 거기에서 사범 자격증을 따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국제 자격증을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책을 내서 이제 전국에 저희 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생활혁신형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에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집으로 찾아가는 기술 전수는 대한민국의 12년도에 중소벤처기업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꽃으로 아마 네 번째 전국에서 이제 원예 쪽하고 해가지고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했는데 4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했었고요.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전 세종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풀려서 제가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동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 수업을 엄청 많이 하세요. 지금 엄청나게 막 한다고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창업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39살인가 미만으로만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2천만 원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자부담금이 조금 있는데 꽃집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벤처협회에서 창업을 한다. 그럼 제가 또 멘토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원예복지사가 요즘 시니어가 많으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해서 자격증을 발행하는 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MBC 꽃예술협회로 이제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감독 채점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네덜란드에 갔다 와서 이제 유로피안 책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또 뭘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확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모든 행사 강의가 쫙 스케줄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울증 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그럼 내가 이때 할 게 뭘까?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알았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근데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근데 제가 잘 못하잖아요, 기계치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돈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하루에 와서 싹 찍어요. 한 달 거를. 그래서 편집을 해서 다 올리고 계시거든요.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노래하는 꽃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뭐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 어떤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래하는 꽃사장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검색어에 홍은주 딱 치시면 노래하는 꽃사장이 나와요. 그럼 언젠가 제가 노래를 할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왜 있잖아요. 그 화요일에 하는 거. 그다음 MBC에 KBS의 도전 꿈의 무대인가? 거기 한번 한가할 때 나가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매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눈으로 빨리빨리 읽으세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자, 트렌드 상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고객이 일단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고객도 마음에 들 거예요. 찜찜해.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왠지 불안하죠. 전화 왔어. 혹시 거기서 전화 온 게 아니야? 찔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은 나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는 모든 절화, 절지, 절엽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필요성은 뭐냐면 이제 화해는 옛날에는 꽃으로만 끝났고 그다음에 나무, 그쵸? 난 이런 걸로만 했는데 지금은요 엄청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많은 것을 지금 우리 화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뭐죠? 반려식물, 건강에 대한 거. 이것을 놓으면 건강에 좋아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것을 놓으면 여러분 장수와 부귀와 행운을 가져다 드려요. 이왕이면 그런 곳을 파는 거죠. 그게 돈나무죠? 개업시계. 그쵸? 근데 누구나 돈나무인데 그러면 가격에서 내려가요. 그것을 뭔가 투인이라고 그래갖고 요즘 이제 내년에 10개의 트렌드가 나왔어요. 22년도에. 여러분들이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22년도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아야지. 김남두 교수가 책을 썼거든요. 그것을 알아야지 꽃도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될지가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고 잡으려면 내년에 하는 것 중에 제가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5대2라는 게 있어요. 5대2. 자, 도시 생활에서 굉장히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비대면이 많아졌고 출근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날짜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고 시간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를 찾아갈까요? 시골을 찾아가죠. 한적한 힐링 이런 걸 찾게 돼요. 그래서 5대2가 뭐냐? 내가 집중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2는 이제 시골로 가서 2박이나 1박 2일은 놀다가 또 가서 자기들이 힐링하고 또 가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도시에 있는 분들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를 이제는 아셨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은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흘러가는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죠?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6번째 복지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되게 좋죠. 지금요 돈다발이 쏟아져 내려와요. 내년부터는. 자, 왜냐? 지금 이제 우리가 원예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울하신 분들이 많아. 원예 복지 쪽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사람이 많지는 않고 정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 있는 사람이 가서 먼저 다 하는 거예요. 갈 길을 굵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하나 팔으면 5만 원짜리 팔면 얼마나? 10,000원밖에 안 남아. 10만 원짜리 팔으면 얼마 안 남아. 그래서 제가 꽃집을 하다 보다 생각해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부가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 그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거를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원예복지 쪽에 여러분들 많이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당 강사비, 그리고 그 재료비,
그죠? 재료비도 옛날에는 만 원인데 지금은 2만 원, 3만 원대, 4만 원, 5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많이 국민들에게 주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기대 효과는 뭐냐면 다양한 화제나 용기, 그죠?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면 유혹을 해야 돼요. 유혹의 전 시장이 어디죠? 백화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꽃집들도 유혹을 하려면 무엇으로 유혹해야 되냐면 지금은 SNS가 너무 발전돼 가지고 이거 좋아? 그러면 내년에 또 발전될게요. 내년에 트렌드가 지금 제가 이거 말한 거예요. 라이크라고 그래서 SNS 있으시죠? 페이스북, 블로그,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좋아요 눌렀어.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신뢰가 딱 쌓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누르면요, 나도 저 상품 해야지 필요할 때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소비 시대가 된대요, 내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SNS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면 배워서라도 하셔야 되고 누구를 이렇게 시켜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들 딸하고 같이 하는 사업자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쫓아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 못 쫓아가, 그죠? 이게 걔네들이 1분 하면 우리는 1시간 해야 돼, 더듬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타겟층을 정하세요. 제가 이제 타겟층을 정한 게 뭐냐면 저는 신화한 타겟층을 정했어요. 자, 얼마로 정하느냐? 30으로. 10만 원 안에. 10만 원은 누가 하느냐? 내 VIP 거래처는 10에 해줘. 왜? 나를 이때까지 사용했고 제 거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홍보가 되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SNS에 뿌리는 하나의 밑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층이 뭐냐? 타겟층은 그런 사람들을 정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SNS를. 그래서 검색어에 내 거가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잡은 거래처가 나태주 팬클럽이에요. 근데 이분은 팬클럽을 어디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신화안이 나가요. 꽃다발도 나와. 그러면은 전국으로 나가죠. 내년에도 30짜리가 내일도 나가는데 그렇게 30짜리 하면 너무 재밌어요. 뭐 20짜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층을 정하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정해서 하셔라.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재밌죠. 즐거워요. 돈이 나를 어떻게 한다? 춤추게 한다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또 하네? 더 좋죠. 내가 아는 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의 요령. 그죠? 도매 시장을 다녀봐야 돼요. 무엇이 어떤 재료가 유행을 하는지, 나는 지금 앞서서 그걸 쓰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 꼭 해야 돼요. 저는 신화안을 딱 보내고 어떤 걸 보내면 문자를 딱 보내요. 보내드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러면 피드백이 오죠.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해요. 아우, 물건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받으셨나요? 마음에는 드셨는지요? 자, 그러면 이걸 오래 가게 하려면 제가 생화수명 연장제를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으니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머,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전화 처음 받아봤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제작을 하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내년 봄이 오죠. 그럼 또 다른 상품.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나의 VIP 고객들이라면 매년 시킬 거니까 메뉴를 개발을 해서 다르게, 화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꽃은 비슷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육에 참여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고, 트렌드를 또 분석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꼭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올해에 어떤 상품을 좋아했는지, 내가 소비자들한테 뭘 팔았는데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상품 개발 요령. 요령은 이렇게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하시는데, 저는 플라워 스토리 마케팅을 했어요. 스토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복이라는 말의 꽃말을 아시죠? 꽃말을 이용한 스토리 마케팅을 했어요. 자, 이 꽃을 받으시면 행복이 날아온대요. 그러면 서양날 호접란이죠. 그죠? 그리고 부귀와 장수와 그 다음에 뭐 운이 팍팍 열려서 잘 된대요. 그럼 개운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꽃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꽃말을 검색을 해서 이 꽃말이 좋은 건지를 해서 어필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한 것을 어떻게 하냐? 나만, 고객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홍보를 여러분들이 해서 다시 나한테 그분들이 나를 찾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기대 효과는 뭐냐면 소비자는 흔히 보지 못한 소재를 좋아해. 그죠? 왜냐면 어디서 봤던 거 보면 왠지 가격이 비교당해.
그렇죠? 그래서 보지 못한 소재를 자재를 활용해서 상품의 고급화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4차 산업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량 생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소량 생산 시대예요. 왜냐하면 3D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뭐를 많이 하지 않고 작게 예쁘게 나만, 그죠? 선물을 해드려도 다른 데서 안 한 거, 이런 걸 찾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서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집만의 것을 한번 노하우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브랜드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린 소재를 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데 이제 이런 그린 소재를 매일 사다 놓으니까 매일 썩어. 그죠? 지금 안 써놓고 또 갖다 놓으면 비싸게 줬는데 또 썩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화분에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키워서 필요할 때 꺾어서 사무실 가서 그걸로 또 하고 미리 예약을 하면 그냥 아예 다 꺾어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콤비네이션 상품으로 일상 꽃을 즐기게 한다. 제가 짬짜면처럼 피자 콤비네이션처럼 고객들이 한번 닦았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뭘까? 그게 콤비네이션이고 일석이조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 했는데 왜 안 넘어가지? 저 뒤에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화해 장식은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이거 우리 꽃하는 사람들이 기능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심리, 교육, 치료, 경제, 환경, 장식.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꽃을 사람들이 사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식물을 생활 공간에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플랜테리어가 유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화로 막 실내에다 많이 해놓으면 좋을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는 다 그냥 조화로 하죠. 자, 웰빙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벽에다가 하는 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유지 관리가 되게 또 비싸죠. 자, 그다음에요. 저는 이제 꽃 상품을 발상을 할 때 4가지를 생각합니다. 4가지. 첫 번째가 소재, 그죠? 두 번째가 화기, 세 번째가 주제,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이런 환경 4가지를 알아야 꽃을 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꽃다발을 제가 이제 하는데 지금 보면 되게 막 색깔이 뭉개졌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꽃다발을 그냥 포장만 쌌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를 세미나를 한다. 근데 꽃다발이 한 뭐 30개, 40개, 50개 필요하다. 특히 회사에 연수할 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 물주머니를 해도 몇 개씩은 시들어요. 그러면 완전 퍼펙트하게 안 시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쿠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쿠페를 10,000개인가 몇 개가 남았다고 제가 그걸 다 아도를 쳤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쓰고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이 또 쓰시고 그래서 지금도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그것을 오아시스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저기 두 번째까지는 이제 오아시스를 활용한 꽃다발이고요. 밑에는 그냥 포장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허니 쿠션지라고 그랬죠. 저 허니 쿠션지도 제가 일본에서 10년 전에 이제 수입을 해갖고 지금 이제 한국에 다 해서 제가 무역을 하면서 핸들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런 꽃다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꽃다발은 여러 가지로 해서 포장법이 많기 때문에 한 송이 하는 거, 믹싱하는 거, 그룹으로 하는 거, 요즘은 이제 프렌치 스타일이라 해서 자연에서 나온 꽃처럼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되게 많죠. 그런데 또 그걸 딱 보셔야 돼요. 어른이냐, 아기들이냐, 뭐 이렇게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육이 꽃다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엄마들이 또 좋아해요. 다육이 꽃다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하는 그 와이어 있어요. 컬러 와이어 저걸로 이제 구멍을 10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서 가운데가 비잖아요. 리스 꽃다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다육이를 흙에서 털어서 뿌리를 이렇게 해서 비닐을 싸가지고 막대기 해서 가운데다 딱 넣으면 저렇게 다육이 꽃다발이 되죠. 그러면 선물도 되고 끝나고 나면 저 다육이는 또 어머님이 심어가지고 쓰는
요게 이제 콤비네이션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양날 이용 꽃다발 이걸 제가 이제 옛날에 화원협회 전국 뭐 행사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했었는데 지회장님들이 많이들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꽃바구니는 이제 저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저기 세 번째가 이제 콤비네이션인데 오늘 제가 화한 보여드릴 게 콤비네이션 화한입니다. 그래서 꽃바구니도 그렇고 이런 상품을 할 때도 어떤 스타일을 해주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플라워 핸드백 꽃상자가 나온다든지 바구니가 새롭게 나온다든지 하면 일단은 저는 다 써봐요. 써보고 괜찮다 하면은 공동구매로 들어가요. 그럼 전국에 있는 꽃집들이 공동구매로 한 5,000원 정도면 한 2,800원 정도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꽃집들도 이제 그런 원가가 좀 내려가야지 꽃도 많이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서양날을 되게 많이 쓰죠. 그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고희 요즘 많이 나가죠. 생일, 그죠?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은 조그맣게 나가요. 그죠? 뭐 박스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거에 맞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렌지 상품 얘는 쿠션지 오너먼트 화기. 바구니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구니는 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화기에다가 해주면 좋은 점이 화기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화분을 심기 위해서 식물을 다시 사러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기를 이용해서 검정 플라워 제가 이제 박스를 제작을 해갖고 거기다 넣어서 이제 들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비싸게 한 7만 원대 정도로 해서 테이블 유리화기 제가 유리볼을 엄청 많이 써요. 유리볼이 18개가 한 박스인데 7개 정도 한 144개 정도 되거든요. 8개면 그걸 한 5컨테이너를 받았어요. 그럼 한 컨테이너를 하나씩 갖고 오면 딱 떠서 가져오기 때문에 대전까지 와도 이게 뭐 깨지질 않아요. 택배로 보내면 어떻게 아까 다 부서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역에서 또 받아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화기를 좀 다양하게 해라. 바구니만 하지 말고 내가 VIP 거래처들은요 한번 바꿔줘 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로 준비해봤어요 해갖고 탁 보내주시면 너무 예쁘다고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개운죽, 그 다음에 스파트 필름, 그 다음에 스노우 사파이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했죠. 수경이 해도 잘 안 죽는 것들로 하셔야 좋아요. 했더니 금방 죽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스노우 사파이어로 해서 하는 유리 꽃장식을 제가 한 15만 원 선에서 팔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와이어로 해가지고 꽃을 꽂아서 줄기가 보이는 것을 여름에 많이 나가고 겨울에도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습도 조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가면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또 꽃꽂이를 할 수 있는 집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선물 받으신 분들이 아무튼 좋아한대요. 그래서 컬러 와이어가 유리에서 비치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꽃을 넣어서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화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죠. 볼 안에 넣기도 하고 바깥으로 해서 넣기도 하고 또 저렇게 피닉스 디자인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콤비네이션입니다. 율마와 꽃, 포인세치아와 꽃 이렇게 해서 꽃이 시들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초를 많이 써요. 그래서 초를 쓰되 블랙 화기를 제가 검정 동그라미 직사각으로 많이 이용해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거를 또 구매해서 하고 그래서 테마가 있는 꽃집을 하시려면 화기를 매년 바꾸시든지 그죠? 왜냐면 똑같으니까 오너먼트를 약간씩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 이거는 저희 집 돌에 많이 나가요. 돌상에. 그래서 저기다 리본 걸기도 되게 좋고 젊은 엄마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토피얼이라고 하죠, 그죠? 풍선초를 했더니 너무너무 웃으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너무 웃기다. 그래서 되게 재미나는 그런 게 있고요. 요 맨 오른쪽에는 제가 밑에 다육이를 심고 위에는 토피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혼부부님이 저 다육이가 너무 예쁘다고 막 계속 나와서 또 잘라서 심으셨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조화 맨 오른쪽 거 왼쪽 거는 생화.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개업할 때 커피숍 개업할 때도 이거 시키더라고요. 본인이 도울 때 받았는데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커피 카페를 하는데 이거 좀 보내달라고. 근데 이거는 제작해야 돼요. 귀찮잖아, 그죠? 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또 리스를 활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 리스를 또 이용해서 그 안에 호접란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뭐 율마를 놓는다든지 초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제가 또 많이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이제는 많이 썼다. 그러면 컨테이너라는 건 뭐냐면 화기를 내가 만든다라는 거죠. 물건을 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에는 마디초,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그 소재를 컨테이너로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파리로 해서 오아시스를 구름다리처럼 깎아가지고 좀 특별한 테이블 장식을 해달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또 이렇게 수국 이파리 있죠? 수국 이파리 그걸로 또 하고 저희는 포도나무를 머루포도를 길러요. 저희 꽃집 앞에 예, 그 포도 잎을 또 따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잎 컨테이너죠. 자, 이거는 소재 완. 그러니까 이 소재에는 이질 소재도 있고 자연 소재도 있죠. 그래서 이질 소재는 저렇게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방화도 오아시스를 이렇게 막 밑에다 꽂는 게 아니라 옆란을 딱 2개 놓고 꽃꽂이를 하면요. 꽃꽂이가 고급스럽고 꽃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비싸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을에 제가 자작나무로 이렇게 굴피로 화기를 만들어서 나무 껍질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고 화분을 넣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실버 네트라고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 검정색도 나오고. 저희는 매년 송년회 때 테이블 장식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방화를 하면 가격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꽃을 넣어서 저기에다가 이렇게 꽃만 생화만 위에는 생화만 했고 밑에는 포인세차 하나 둘 세 개 화분을 넣고 오아시스 넣고 꽃꽂이를 하는 거죠. 그럼 되게 또 소재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되게 또 특이하고 이런 사방화가 없잖아요. 포인세차 조화를 넣을 수도 없고 애기 나와서 금방 시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대로 놨는데 사무실에 놨는데 사장님 이건 왜 한 달이 가도 안 시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니까 그분이 저희 이제 거래처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했더니 일단은 잠자고 있는 고객을 깨우려면 놀라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놓는 거죠 테이블에. 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TPO에 맞는 신화환 발상 제작법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신화환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게 신화환인데요. 지금 왜 해야 되냐면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죠? 6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 그죠? 거기다 시키면 안 돼요. 힘들고 귀찮더라도 내가 해서 가격을 올려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SNS 홍보하시면 됩니다. 자, 신화를 해야 된 이유, 그 다음에 배송 사례, 그 다음에 소재 발상법, 그 다음에 프레임 활용 신화환 제작법, 그리고 근조 신화환 영정 바구니 신화환과 일반화의 차이 이렇게 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화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화환은 처음이라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화환이 뭐예요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많이 하고는 있지만 모르시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 두 번째는 다양성과 개성을 살려서 고객들이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지 꽃집이 미래가 밝죠. 왜냐하면 꽃집이 100개다 그러면 신화환은요 다 틀려요. 100개가. 그죠? 근데 일반화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빵떡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화환을 하셔야 될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지금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상품의 가치가 높은 시장 상황을 서로가 노력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싼 거 안 해. 뭐 이렇게 그죠? 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나한테 와요. 자, 그리고 그 고객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선물이나 돈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보내보니까 뭐 다 재탕이고 뭐 그럴 바에는 돈으로 주자. 아니면 다른 선물로 주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차단하려면 우리가 신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창조하고 차별화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신화환 이제 직접 제작해서 고객한테 행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미니화환은 이렇게 나가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미니환 아시죠? 조그만한 거. 그리고 오브제 신화환 요즘 저희가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30짜리예요. 그래서 위에는 전부 생화고 요거는 위에는 생화 밑에는 뭐예요? 화분.
여러분들 왜 그 20개짜리 들어가는 포트 화분을 밑에다가 딱 넣었어요. 여기다 딱 끼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 포트 넣고 위에는 꽃을 넣어달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여기는 가져가시고 요 위에는 요걸 하나씩 빼서 차에다 싣고 딱 오므려서 가져가셔라 했더니 집에다가 놓고서 사진 딱 찍어서 보내분한테 딱 보낸 거야. 너무 좋은 거 보내갖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이러면서 그분이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 그런 건 얼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우리 고객은 10만짜리 갔어도 30인데요? 20인데요?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오브제 신안에서 2단 요렇게 우리 하얀색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고요. 제가 하트를 되게 좋아해요. 결혼식에는 뭐니 해도 하트더라고요. 하트만 쳐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글라디올라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호접란으로 하는 거죠. 호접란은 일단 기른 거 다 핀 거 사와서 일단 하트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저렇게 글라디올라스로 한다든지 호접란으로 한다든지. 덴파레 있죠. 덴파레가 축복이라는 또 꽃말이 있어요. 그래서 축하 이런 꽃말이 있어서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해서 하고 밑에는 스킨이나 이런 거를 4개 정도를 포장을 해서 넣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 글라디올라스로 만들었고 여기는 뭐로 만들냐면 금호초로 만들었어요. 예, 금호초로 만들으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가. 위에가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는 그냥 평평하게 꽂으시면 돼요. 근데 위에가 있어서 되게 커 보여요. 그리고 풍선초도 제가 꽃집에서 길러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써요. 비싸지, 그죠? 사다 놓으면 마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많죠. 저는 호접란 되게 많이 써요. 가서 그냥 판으로 한 2판씩 떼와요. 색깔별로. 그래서 노란색 쓸 때는 저런색, 핑크색 쓸 때는 요런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신안 할 때도 좋고, 난 심어달라면 또 그거 심고. 자, 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옴써 꽃이 예를 들어 그러면 저렇게 뭐 소철을 한다든지 집에서 키우는 뭐죠 야자 뭐 이런 걸로 한다든지. 국화가 나오면 저렇게 국화를 하나 화분을 넣어도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저거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한 화분에 나와 있다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또 금호초로 저렇게, 저걸 의사협회에서 한 건데 한 2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만드는 거죠. 근데 하려면 귀찮죠, 그렇죠? 자, 이렇게 또 조화로도 해요. 무슨 푸드점인데 월남 쌈밥 막 이런 데인데 조화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조화 드라이 한 거 싹 또 꺼내가지고 조화하고 색깔 섞어가지고 그냥 한 거죠. 또 이렇게도 하시고요. 결혼식 오브제 신화완 이런 식으로. 요즘은 글씨도 되게 특이해, 그죠? 축결혼 뭐 이런 거보다 앞뒤에 뭐 담비야 뭐 꽃길만 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위를 좀 올라오게 하고 밑에만 하면 너무 10만 원이면 좀 15만 원이면 그런 것 같아서 좀 위로 올려서 한다든지. 또 이렇게 되게 많죠. 자, 풍선초로 해서 하는 프레임 신화도 이렇게 하고요. 풍선초로 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높이라고 그래가지고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높이 신발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할 때는 극락조 이런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낙사농 나오면 낙사농도 하고, 또 이렇게 금호초 뭐 라스. 일단은 금호초 라스가 제일 키 하기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라인 플라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전국 투어 콘서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희가 딱 뜨나 봐요. 네이버에서 대전 결혼식 신화안 하면 1차로 저희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뭐 창원 결혼식 화환 치면 우리 집에 탁 1차로 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막 공연장으로 해서 막 색깔로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이게 나태주 팬클럽에 나가는 꽃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또 저기로 해달래요. 뭐죠? 짱구 바구니. 저런 거 있지도 않은데 저 구해서 해주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없다고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도 하고요. 뭐 이런 식도 하고 되게 많죠. 제가 이제 봄에는 저렇게 이쪽 좌측에서 하는 거 저렇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조 신화하는 좀 이런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뭐 영정 바구니도 그냥 안 하고 저는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신화를 엄청 많이 했더니 AT에서 글마루라는 뭐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신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다뤄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제 그 트렌드 상품을 해야 되고 왜 신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경품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보조해 주실 선생님 나오세요. 이거 들어도 주시고. 아까 그 유리볼 보셨죠? 그건 조그만한데 얘는 크죠. 그래서 이건 개업집이 많이 나가요. 자, 우리 옆에 보조 선생님은 곡성에서 원플라워라고 하시고 계시는 주경희 선생님입니다. 인사. 네. 자, 오늘 이제 옆에서 보조해 주실 건데 곡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꽃집 같아요. 막 그 뭐지 수업도 많이 하시고 장사도 잘하시고 도전적이시고 되게 열정적이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노우 사파이어부터 주시고. 자, 요게 이제 스노우 사파이어인데요. 제가 이거를 깎아왔어요. 이렇게. 얘가 좋은 게 뭐냐면 뿌리가 굵어서 되게 좋아요. 이것을 닦아가지고 넣어놓으면 이 여름에 같은 데는요, 이 뿌리가 약간 이제 뭐죠? 좀 이렇게 물렁거리고 그 다음에 다 빼낼 거는 다 빼내서 이제 어떤 그 새 뿌리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 새 뿌리 나온 거는 얘가 굉장히 뭐냐면 단단해져요. 근데 이제 겨울이나 이제 이렇게 그런 때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름에는 이제 온도 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이 뿌리도 씻어서 놓으면은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여기다 그냥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꽃을 이렇게 꽂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기능적으로도 쓰고 장식적으로도 써요. 얘만 넣는 것보다 얘가 하나 더 넣어주면 왠지 개업하시는 분들은 이 구리 철사의 노란색을 보면 부자, 황금 뭐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집으로 가서 엄마 생일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걸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TV 옆에 얘를 좌측 우측에 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해서 개운죽을 크게 해갖고 1m짜리를 해서 해주니까 또 되게 좋아하시대요. 그럴 때는 약간 컬러를 조금 뭐 겨울이다 그러면 빨간 걸로. 그래서 이제 물이 안 닿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컬러 와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뿌리를 고정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이파리가 처질 때 얘가 딱 받쳐줘서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은 제가 원래는 이거 유리를 좀 작은 걸 갖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걸 가져오면 뭐 매일마다 보는 거니까 좀 보는 거는 시각적으로 커 보이게 하려고 제가 좀 큰 거 갈 때도 주세요. 작은 거 주세요. 등락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으면 이게 다 나오죠, 그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 이렇게 열으셔서 속에 있는 예쁜 꽃들을 조금 이렇게 빼가지고 더 많아 보이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빼실 때는 약간 벌려서 빼셔야 돼요. 그냥 막 잡아당기면 얘가 빠지다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꼭 잡고 얘를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벌리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날씨가 다시 여름으로 오는 거 덥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갈대에다가 극락조 갈대에서 새들이 노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 밑에는 식물.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해서 줬더니 어떤 분이 꽃이 막 들어왔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다 막 꽃을 넣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보시다가 꽃을 보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백합 사다가 한 단씩 사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집이 매일마다 이렇게
향기로워질 거예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꽃은 세 가지에 반하죠. 제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세 가지에 반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향기에 반해요. 꽃은 향기가 있어서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에 반하죠? 형태에 반해요. 왜냐면 생김새가 다 달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또 컬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 가을에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좀 초가을에는 까치밥을 넣어주고 요즘 이렇게 갈대가 되게 막 사람들이 갈대 구경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갈대 구경 못 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갈대를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여기서 갈대 구경 보세요.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대를 조금 이렇게 넣어서 갈대에서 꽃이 조금 나오고 새들이 노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리 밑으로는 요 이파리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파리를 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맨드라미는 이렇게 해서 맨드라미도 이렇게 뭐죠? 색깔이 물이 들었어요. 가을이라. 자, 이렇게 해서 다 사선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딱 들고서 그냥 하나씩 꽂을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배송을 하니까 새롭게 제시된 게 뭐였냐면 이거를 받고 나니 이거 꽃이 지고 나니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그 들어있던 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꽃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기 구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왜 10,000원의 행복, 20,000원의 행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개업집에 이제 이게 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는 보내줄 때는 10,000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50,000원 이상이 돼야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무실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배송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해보면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고 시도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내가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대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나올 꽃들이 있도록 선생님 저 장미도 줘보세요. 그래서 밑에는 이거 잎을 다 따주시고. 체험들은 많이 하셨어요? 다들 이제 마지막이라 피곤하셔갖고 대답들도 안 하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서 이제 보내실 때는 그 생화수면 연장돼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다음에 여기다 생화수면 연장제를 타신 다음에 가실 때 그 생화수면 연장제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극락조는 지금 이제 꽂은 것보다는 약간 키를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극락조가 새들이 노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아가판더스를 넣어요. 아가판더스. 그 다음에 또 뭐 넣을까요? 알륨? 알륨 나올 때도 알륨 넣고.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 큰 꽃이 좋아요. 위로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 유리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사실 살 때는 그냥 하나만 사는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올해에 이런 유리로 내가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많이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장미, 메스 플라워, 동글동글한 것들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들이 이렇게 약간 극락주처럼 이런 것들은 조금 우회로 해서 좀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스노우 사파이어는 그 식물로서의 어떤 저기도 있지만 고정을 할 수 있는, 그죠? 이 이파리 때문에 소재를 어차피 꽂아야 되는데 그 이파리가 있어서 가운데 있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그런 것들로도 활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꽃을 꽂았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이제 훨씬 더 낫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갈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참 리본 달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리본 달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조금 넓은 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종이로 써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그 난대 있죠? 거기다 딱 해서 여기다 딱 이렇게 저기 뭐지? 꽂아서 나가요. 리본을 여기다 달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극락조하고 맨드라미하고 장미, 이게 크라란스 장미거든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작품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콤비네이션 상품입니다. 밑에는 식물, 위에는 꽃. 이렇게 해서 큰 걸로도 할 수도 있고 작은 유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환을 하겠습니다. 포점 난을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밑에다가 와이어? 난대를 해서 이렇게 아치도 만들고, 이게 막 너무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실에서 안 다른 거. 이렇게 이제 미리 딱 해놓는 거예요. 스케일을. 그 다음에 제일 얼굴이 큰 게 백합이죠. 이제 수국을 쓰던지 백합을 쓰던지 얼굴이 제일 큰 백합이거든요. 약간 이게 이렇게 아치죠, 아치. 사랑에 보는 들어가는 그런 아치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얼굴이 좀 큰 거를 가운데다 놓고 좌우로 놓겠습니다. 옛날에는 연단을 많이 썼어요. 그죠? 연단을 일단 쫙 해. 이제 연단 잘 안 써요. 맨날 또 안 써요. 이제 연단 잘 안 써요. 왜냐면 꽃이 너무 막 자연 느낌이 들라더라고요. 연적으로 쓸 때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의 크기를 여기로 딱 정해놓은 다음에 얼굴 꽂아주고 스케일을 정해주면 약간 입체감 있게 꽂으려면 앞에는 좀 높게, 뒤에는 좀 짧게. 근데 보통 보면은 뒤에는 높게, 앞에는 낮게 이렇게 병풍 느낌을 뽑잖아요. 그거 안 예뻐. 왜냐면 자연 느낌이 좀 들라. 그래서 애들이 딱 이걸 가져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게 되잖아요. 뽑아가요. 뽑아갈 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재 같은 거를 다양성 있게 넣어줘야지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수입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앞쪽으로 볼륨 있게 보이게. 나 포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미도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얼굴이 큰 걸로. 이번에 뭐지? 꽃이 왜 경부선에서 걸려가지고 못 샀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양하게 못 사왔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 좌우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정해주면 돼요. 시간하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월요일날 꽃을 사와가지고 금요일날 되면 꽃이 가장 예쁘게 피어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딱 시간을 꽂아주면 아주 예쁘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메모리 때 꽂는 것보다는 표정을 잡았을 때 꽂는 게 훨씬 꽃을 꽂았을 때 예뻐 보이고 열을 차지하는 그게 많아가지고 예쁘죠. 그래서 다른 꽃들은 많이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색감이 좀 강한 거를 좀 이렇게 앞쪽으로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색감을 좀 약간 바깥쪽으로 좀 써주시고요. 볼을 하는 거는 그냥 골고루 이렇게 믹싱하는 걸 하겠습니다.
딱 정해놓으면 그냥 꽂아주면 되니까 좀 어려운 게 없죠. 이거 메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보야주인데 이게 결혼식 할 때 제가 오늘 하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결혼식 할 때는 이렇게 약간 보야주인데 약간 하얀색인데 커 보이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늘어지는 데 꽂으시면 돼요. 얘를 막 딱 세워가지고 꽂으면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늘어지는 대로 추억하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신안 잘 뽑으시는데 제가 그냥 전 어떻게 꽂는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 후안 선생님도 되게 잘 뽑으시고 많이 뽑으시고. 일단 이렇게 큼직큼직해야지 컵들이 예쁘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리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 화환이 일주일에 제가 한번 블로그로 들어오는데 몇 개 정도 되나 쉬어봤어요. 근데 안 들을 때 있어요. 들어올 때는 두세 개, 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막 많이 들어오게. 근데 대전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기를 보면 서울로 전국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화를 좀 뽑는 분들은 화원 협회에 그 신화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들어가서 거기를 주문을 해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0주가 딱 20주 있다고 그 잘하시는 곳에다가 고객들이 사진을 먼저 보내달래요. 서울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제 사진을 먼저 제가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받아요. 발주 너무 크지가 않아요. 받아서 이 가격에는 여기 서울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모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갖고 계세요. 사진을 찍어서. 이게 갖고 계시면 고객들이 달라고 할 때 신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금액표에 별로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이게 딱 RI가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럼 이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안을 할 때 꽃이 집에 있는 꽃으로 쓰시면 돼요. 있는 꽃으로 그냥 가져다가 더 많이 예쁘게 가장 예쁘게 큰 것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신안 꽂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예쁜 꽃들을 내 마음대로 꽂을 수 있다. 그리고 꽃 살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예쁜 꽃들을 내 마음대로 막 사서 팔면 되잖아요. 내가 실컷 보고, 그죠? 그래서 안 팔리면 많이 팔리면 내가 본 걸로 저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새로운 꽃이 나왔다고 일단은 사요. 사고 그 다음에 써보니까 괜찮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왔을 때 꽃집에서 3만원짜리, 5만원짜리만 사는 게 아니라 만원짜리, 5천원짜리 살 수 있게끔 속포장을 다 해놔요. 그래서 해놓고 손님이 그걸 찾으면 그걸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월요일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무실 분들이 사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날 퇴근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분들이 요거 좋아하는 지난주에 사갔으면 또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사가. 이렇게 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가격표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네모난 데가 있어서 오늘의 꽃 해갖고 장미 한 송이 3,000원. 뭐 예를 들어 포장하고 5,000원. 금락으로 한 대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다 써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각각의 꽃을 써주려면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다 붙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소비자한테는 일단은 가격을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요.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뭐 살 때. 안 물어봐도 본인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그런 기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마켓에서 다 놓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꼭 명언을 사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스토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빨리 끝나고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나는 게 좋죠? 네. 빨리 할게요. 편하십니까? 지치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요즘은 거베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베라로 좀 다양하게 그래서 꽂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베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움직이니까 저기 뭐죠? 스티커스로 딱 박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약간 지금 꽂을 때 좀 커 보이게 이렇게 꽂습니다.
같이 됐습니다. 이제 신화만 해서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콤비네이션, 이게 푸테리스라는 식물이죠. 이 푸테리스라는 식물을 제가 좋아하는 게 고사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블루스타가 있고 푸테리스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꽃을 꽂을 때 소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합니다. 살랑살랑 해가지고 전체적인 꽃을 꽂았을 때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이 오아시스 박스는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저희 여기 사고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아시스를 빼시고 보면 이게 신문지예요. 신문지를 4장이 필요해요. 큰 게. 그래서 그냥 어버이날 수국이라든가 카네이션 큰 거나 뭐 국화 큰 거는 여기다 그냥 꽂아내서 넣어서 이대로 가져가요. 근데 이건 우리 집 박스예요. 다른 집에는 이게 없어요. 다 시중에서 사요. 그죠? 저는 그게 싫고 어디 가나 있는 거 싫고 나만 씁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밴드에서 있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공동구매하고 이제 같이 본인 사고를 해서 이걸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꽃을 넣어갈 때로 쓰고 꽃 바구니 대신 박스를 할 때도 얘를 써요. 그죠? 얘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고 얘를 또 올리면 꽃다발을 저기 넣는 또 저희가 돼요. 이걸 올리면 이걸 집어 넣는 거거든요. 올리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이제 상호를 보고 시켜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박스로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검정 플루드식을 해서 이렇게 오아시스를 한 다음에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신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완충작용을 해요. 깊이 넣으면 푹 들어가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스티로폼을 넣으면 꺼낼 때 부스러지죠. 지저분해지죠. 근데 신문지는 그대로 빼서 재활용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써주는 이유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저는 많이 넣는 게 이제 안슬리움 많이 넣어요. 빨간색이요. 그 다음에 가라굴, 아이비, 뭐 조금 만처로 뭐 이런 거. 그래서 포트로 된 것들은 무조건 여기다 넣는 거예요. 하나를 넣어도 되고 2개를 넣어도 돼요. 그리고 또 어버이날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다가는 카네이션, 미니장미, 가라굴, 뭐 아이비 이렇게 해서 딱 세트로 해서 3만원씩 팔고 이렇게 하면 또 얘가 하나의 플라워 꽃상자가 되는데 식물 반려식물 꽃상자를 제가 반려식물 꽃상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소재는 다 된 거예요. 여기 소재를 제가 많이 안 써요. 캔버스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다 그냥 소재예요. 포지에 필요한 소재인데 컬러가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컬러가 필요한데 여기에 2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꽂았을 때 훨씬 더 주는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또 살랑살랑하고 꽃 사이에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팅을 해놓고 물을 더 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그냥 다 꽂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플로드지는 이렇게 해서 다 꽂은 다음에 지금 안으로 집어넣어요. 넣으면 이제 이 상자하고 혼연 인체가 딱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거는 제가 지금 카라를 준비했어요. 제가 봄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카라가 있길래 제가 이거를 했습니다. 자, 카라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잡아다니시면 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옛날에는 사각형으로 많이 뽑았어요. 지금은 좀 저도 인스타에서 하는 거 하면 아이들이 너무 첫 편이 필적이에요. 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2대3 비율로 약간 비대칭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높낮이의 크기의 변화를 줘서 합니다. 한쪽은 2개인데 오늘의 주조색은 노란색이고요. 여기에 중간색은 하얀색이고 이것을 약간 보조해주는 느낌은 포인트를 제가 안 넣었어요. 풍선처럼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2대3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제 이 박스에 맞는 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앞에도 꽂아야 되고 요 뒤에도 꽂아야 돼요. 화분도 뒤로 여기는 또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앞에서만 볼 건지 사방에서 볼 건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거를 손님이 가져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방화다 그러면 앞에만 해도 되지만 거의 사방화 사무실에 놓는다든지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 방문할 때는 그렇게 사방화 느낌을 내준다 일단. 그래서 이 박스에 달 때는 오아시스를 위에 올라오지 않게 해요. 그래서 약간 3cm 조금만 이렇게 한 0.5cm 정도가 들어가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릴을 먼저 크기를 좀 정해보고요. 사이사이에 그릴로 약간 크기를 정해보면 편하잖아요. 박스를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묵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항상 이걸로만 나가니까 전혀 되면서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죠. 요즘 이런 경쟁카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앞인 거는 좀 앞쪽으로 보고요. 호박미를 한 시간에 배달해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냥 탁 내보내고 탁 내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물을 그냥 아예 이렇게 물을 줘요. 주변에 선생님 보통 그 정도 작업하시게 되면 샵에서 얼마 정도 드리세요? 네? 지금 블랙박스에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샵에서 얼마 정도 드세요? 아, 저희 작은 건 5만 원, 큰 거는 7만 원, 10만 원. 아, 그 사이즈에 그 10만 원까지? 네네. 그 사이즈까지 10만 원까지 돼요. 10만 원 때는 예를 들어 뭐 손이 좀 많이 든다든지 고급스러운 저도 된다든지 안 시려우면 거 진짜 예뻐요. 안 시려요. 꽃 많이 달리고 있죠. 어머님이 그런데요. 야, 꽃이 다시 붙이면 안 시리지 아니야. 이런데 몰라요. 엄마 나도 모르겠지. 거기 꺼내보면은 뭐 화분이구나 해가지고 심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려서 드리는데 어머님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항상 드려요. 고객 만나서 조사할 때 요새는 이제 가을이라서 제가 그 솔방울을 좀 주워다 놨어요. 그 잣솔방울이랑 기운 거. 그래서 그걸 옆 부풀이로 해가지고 여기다 빨간 장미하고 포장을 그냥 예쁘더라고요. 스트리스하고 사료 같이. 사실 둘이 건데. 나도 내가 몸을 갖춰서 그래. 잣소를 조선으로 가서 배타해서 말려놨더라고. 엄청 커. 그거 40cm짜리? 그거는 자기가 선물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콤비네이션 상품으로 앞에도 꽂고 뒤에도 꽂고 입을 이렇게 약간 피해서 하시다가 이 입들을 꼭 사이에 넣는 거예요. 꺼내서 이렇게 내와요.
차가 없어서 택시를 당신은 차 가져오셨구나. 오아시스를 쓸 때 제가 블랙을 많이 쓰거든요. 블랙을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 병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단풍이든 설일과를 입어서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자체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컬러를 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강은 특히. 그죠? 그리고 이제 치자나무를 쓰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 빨간색이죠. 그렇죠? 저희 집에서 베스트 상품은 화학이에요. 두 번째 개업제 베스트 상품은 물이에요. 올 때 내년 또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갖고 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는다. 기대하게 한다. 왜냐면
올해는 또 어떤 것이 나를 흥분되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상품을 할지 보여달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대표님 중에.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아프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귀찮은데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고객이 안 떠나요. 예, 고객들은요 엄청 잘 떠나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엄청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을의 느낌을 단풍으로 이렇게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을 넣어주면 꽃들이 어디에 딱딱 들어가야 될지가 눈에 보이죠. 우리 박사님이 저 이렇게 딱 해주시네. 자, 네. 확실히 제가 여기다 대고 하니까 목소리를 많이 크게 안 해도 되네요. 하고 나면은 목소리가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소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꽃바구니가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해놔요. 일주일 안에 한 개는 나가겠지, 그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 물을 버놔요. 생화수면 연장제 물을. 그래서 요거를 요런 거 하나, 박스 하나 이렇게 해놔. 일주일에 한 개씩 나가겠지? 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을 이제 사오면 그때 이제 주문이 딱 들어오면은 빨리빨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대기 중. 꽃집은요 본인들을 위해서 대기 중인 줄 알아요. 고객들이, 그죠? 딱 지금 얘기하면 금방 딱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조색은 빨강색. 거기에 포인트는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은 한 5%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부부젤라죠. 부부젤라가 되게 예쁘죠. 그래서 부부젤라와 빨강색인 장미와 이렇게 해서 꽂아줄 건데요. 약간 빨강색은 요즘 또 부터 예쁘죠, 그죠? 가을부터.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또 빨강색이 예쁘고, 제가 빨강색을 쓰는 장미의 그 계절이 특별한 계절이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에는 안 써요. 빨강색 갖다 놓지도 않아. 그럼 손님들이 꼭 얘 찾아요. 빨강은 없냐 그럼 내가 막 촌스럽게 빨간색 쓰신다고. 누구 주실 건데요? 여장분 주신다고 하면 핑크색으로 제가 권하고 이래요. 왜냐면 주인이 손님을 리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이 빨간색 주세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누구 주실 거냐 이래서 있으면 드리면 되는데 없을 때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중앙에 넣어주시는데, 옛날에는 보통 타원형 꽃바구니다 그러면 이렇게 꼽았죠. 거북이 이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손잡이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꽂는 이게 안 보이실 텐데 너무 멀어서, 그죠? 자, 이것만 꽂으면 이제 다 꼽으니까요. 그 뭐지? 그거 뭐지? 회장님한테 그거 저기 대장 진행하셔. 뽑는 건 다 했어. 지금 빨리빨리 이제 해야지. 얼른 하고 가야지. 이것만 하면 다 해. 자, 이렇게 이제 오늘 4가지로 꽃바구니하고 제가 꽂는 동안에 여러분들 해도 되겠죠? 바쁘시니까. 상품. 자, 그러면 회장님 오셔야 되지 않으세요? 회장님 인사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뽑아서, 예. 인사 말씀하시고. 네네네. 제가 이거 하는 동안. 왜냐면 시간을 아끼기. 저는 이제 꽂고 있을게요. 얘기하세요. 네. 회장님 오시면 예, 요거 제비 뽑기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상품 있는 걸로 해서 가져가실 것 같아요. 요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본인이 꽃집에서 하는
보면은 다 얘더라고. 근데 일단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진을 어디다 놓고 찍어야 예쁘게 나올까요? 요렇게 찍으면 되겠네. 화하는 이쪽에다 놓고, 그죠? 가져가기 전에 찍으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선생님도 찍어야. 선생님도 찍어야 하잖아. 자, 우리 이제 제가 거의 다 했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주경희 선생님 인사. 응.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도 찍었나요?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네, 좋아요. 습도 조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계절이 올 때 고객이 뭘 원하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미세먼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질병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화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그리고 물 그리고 오래오래 볼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도 저렇게 꽃으로 다시 넣어서 집에서 일상에서 꽃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걸 여러분들이 내년에 트렌드 5대2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내년에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